오늘 일발장전은 어제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아침에 좀 우당탕탕 해외 시장이 걸어가지고 바꾸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매크로 얘기를 막 하기도 뭐하고 자 그래서 그냥 마이크로하게 가던 길로 아까 우리 김영민 매니저가 얘기했던 국제 유가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달러 강세에 비해서는 뭐 살짝 밀렸죠. 근데 최근에 이제 WTI 기준으로 배럴에 72달러를 어제 잠깐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종가는 71달러 53센트.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그거와 연관돼서 확 올라오는데 밸류에이션은 낮은 기업. 네, 이게 오늘 일발장전 주제입니다.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MT라는 기업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BMT는 이 피팅, 밸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 찾아보시면 좀 나와요. 근데 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죠. 산업용 정밀 피팅 밸브 배관 자재 이렇게 나옵니다. 반도체도 쓰이고 조선, 해양 플랜트, 뭐 발전, 원자력 발전에도 이 당연히 정밀 피팅이 쓰이죠. 석유 가스 플랜트는 두말할 나위 없고 여기 이제 수소 자동차와 충전소용 피팅, 고압 밸브도 개발 중인 걸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네, 국제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산업들의 그 기업들도 많이 최근에 조금 언급이 되는데 유가는 지금 뭐 써놨고요. 근데 이 BMT는 섹터, 요 밸브 피팅 뭐 섹터 내에서 가장 그 수익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낮은 그런 기업입니다. 관련 기업들은 뭐 하이로코리아, 뭐 DK락, 태광, 뭐 화성밸브, 성광밴드 이런 기업들이 다 있는데 1분기 매출을 보면은 이 BMT가 제일 높습니다. 영업이익도 제일 높고 그래서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좀 싸고 1,000억대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좀 싸 보인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움찔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시장이 평이했으면은 좀 더 주목을 받을 텐데 오늘은 전체 시장을 좀 많이 언급들이 될 거고 개장가는 좀 일단 뭐 대부분 불안감에 던지기부터 시작할 테니까 좀 낮게 출발할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럴 때가 또 기회다. 떨어져 출발하면은 줍줍 사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정경민 차장의 이 생각도. 되게 빨리 이름도 잘 안 되고 빨리 넘겨주시네요. 네? 오늘은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가 글쎄 얼마까지 보실지는 모르지만 뭐 일각에서 100불 얘기 또 100불 얘기 하는데 나오죠. 그건 모르죠. 나. 저도 이제 굿자는 한번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속도와 그쵸. 그리고 이제 산업을 이제 다시 재가동하는 거에 이제 들어가는 뭐 저 창고에 있는 이제 그 쌓여 있는 이제 이런 재고 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가 움직이면은 반사적으로 그냥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반사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플랜트 업체, 뭐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주들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이제 조선 쪽으로 좀 많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LPG나 LNG의 가격은 따라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격 메커니즘이 그렇게 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안 그래도 제가 조선 기자재를 몇몇 종목들을 또 이제 공략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LNG 또 LPG 여기서부터 이제 수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피팅 업체들도 상당히 확장적인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먼저 좀 결론을 좀 들을 수 있겠고요. 뭐 밸브와 피팅이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이음새 관 그리고 그걸 이제 조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온의 고압의 이런 액화를 해서 좀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고 또 그걸 또 연료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뭐 앞서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걸 아무나 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큰 범주가 조선 기자재에 묶여 있다 보니까 과거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기를 뭐 보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주가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뭐 1년 잠깐 반짝하고 마는 그런 그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조선 쪽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정말 대박은 기자재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저는 이 피팅 업체들 한번 좀 눈여겨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이제 에너지는 어쨌든 정책으로 좀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이 타산으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으로 보조금도 쏟아부어주고 또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연결이 되고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하고 연결이 좀 된다고 보는데 크게는 두 가지죠.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하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활성화하는 이제 두 가지의 정책이 있는데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는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는 수소로 볼 수 있겠고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제 SMR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지열, 수열 여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활성화라고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이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천연가스나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활성화 그게 네.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뭐 리포트 우리 프로듀서가 올려줬는데 뭐 움직이는 인도 살아나는 정유 이래가지고 SK증권의 박한샘 연구원이 올려놓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경제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막 다시 활력을 찾고 하다 보니까 공급도 지금 막 쇼티지 나고 네. 해서 뭐 거기에 이제 충당하려면은 이 정유 화학 케미칼 제품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첨가하는 그 첨가제들 네. 그런 업체들이 뭐 호황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 네. 그 태경 케미칼 상한가 쳤죠. 네, 네. 뭐 물론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 BMT를 어제 찾다 보니까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국내 조선사들은 다 들어있고 국내 IT 메이저 다 들어있고 해외 고객사는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엑슨모빌, 그다음에 쉐브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굵직한 쭉쭉쭉쭉 나가겠죠. 쭉쭉쭉. 뭐 이제 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도 이 밸브를 사용하고 써야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여기 네. 또 증설하면은 또 뭐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좀 꽂혀 있는 뭐 속된 말로 좀 꽂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일단 40억 불의 예산을 편성을 좀 해놓은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이 산업 전반적으로 좀 키워가려고 그러니까 수소를 동력으로 한 선박,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항공기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새로운 시장 쪽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매출처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서 수소가 활성화됐을 때 미국 쪽으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피팅 업체들, 밸브 업체들 정도는 수출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 전에도 좀 몇 번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단 이 BMT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직접적으로 오는 부분은 그래도 조선 쪽이에요. 조선 네. 쪽에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와서 낙수 뭐 조선 효과를 기자재 이렇게 그렇죠. 포괄적으로 할 수 예, 있죠. 그렇게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오고 어느 쪽으로 또 이제 여기도 매출 올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지금 국제 그 해운 그 회의 때 좀 나왔어 그런 이제 전망치 이런 것들을 좀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매년 한 250대 정도의 선박을 수주할 가능성이 2031년까지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30%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는 60에서 70척 정도의 이런 좀 LPG선, LNG선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언급 주셨듯이 뭐 현대중공업, 뭐 또 뭐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쪽으로 좀 매출처가 있는 이런 피팅 업체들한테는 낙수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030년까지는 아주 괜찮은 그런 사이클이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뭐 2005년도에 나왔었던 뭐 그런 속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점진적인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은 역시 유가가 받쳐준다면 조금 더 그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LNG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 경우가 있고 LNG를 원료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벙커 CU나 이런 걸 태워가지고 디젤 엔진을 돌려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이 연료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선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그런 배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선박을 개조하는 것보다는 신규 발주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싸다라는 그런 부분 플러스 중국하고 일본이 좀 배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쪽에 수주가 좀 몰리면서 어쨌든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선 기자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반도체 이 엔지니어링 부분 그리고 결국엔 뭐 수소 쪽까지도 다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좀 밸브 업체, 피팅 업체는 좀 중장기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제 또 BMT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또 어제는 조금 눌렸고 윗꼬리는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조선 기자재 쪽은 좀 좋은 흐름은 그래서 붙일 거는 뭐고? 붙일 거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세진중공업. 네, 세진중공업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 한번 월요일에 말씀드렸나? 하여튼 그 탱크를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조선 업체들한테 다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또 팔이 안으로 또 굽어서 세진중공업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명민 매니저는 네. FOMC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FOMC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이게 농담이고 지금 FOMC 때문에 뭐 다들 저기 시장 오늘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고 뭐 정리를 좀 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쉬운 투자, 뭐 요즘 BTS,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게 더 쉽고 뭐 크래프톤 상장한다 그리고 뭐 고벨 비싸네, 싸네 지금 덜 난리잖아요. 네. 그 얘기 빼고 어디서 지금 또 뭐 생각지도 않은 피팅 뭐 밸브 얘기한다고 네. 하실까요? 갈 길 가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오케이. 오늘도 사실은 이제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지금 72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유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연말이 지나면 10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까 제가 연준 FMC 끝나고 나서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됐고 인플레이션율도 상향 조정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인 수치들이 다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이제 국제 유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때 수혜를 입는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좀 챙겨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제 뭐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 쪽일 거예요. 왜 조선주들이 유가 올라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배를 많이 발주하는 나라들이 중동에 있는 이제 나라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네. 원유 산유국들이 이제 플랜트라든지 이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주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제 재정 건전성이 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입었던 경제를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로 언급되는 게 이제 뭐 말씀드렸던 플랜트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이제 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이제 입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뭐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싶어요. 많이 좀 주가가 최근에 아주 좀 가파르게 좀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플랜트 이슈, 해외 쪽 이슈도 이슈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의 이제 설비 투자가 워낙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수혜도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정유 관련된 기업이면서도 이제 배터리 쪽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특히 정유 쪽은 1분기 때는 이제 재고 차익이 이제 상당히 좀 큰 기여를 좀 했고 2분기 이후부터는 이 재고 차익이 좀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 쪽, 배터리 쪽 다 좋아진다. 대형주는 요 두 종목을 이제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형주만 말씀드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사실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국제 유가가 만약에 배럴당 이제 100달러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기름 잘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또 친환경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기차, 수소차가 결국은 유가 상승의 수혜주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 이제 트렌드 뭐 ESG 트렌드라든지 탄소 제로 트렌드 이런 트렌드하고 또 맞물리는 게 결국은 수소차, 전기차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이에요. 어저께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코오롱 인더는 하는 일이 워낙 많아요. 코오롱 스포츠 뭐 의류도 하고요. 아라미드라고 하는 이제 초강력 이제 섬유 소재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CPI 중국에서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막 삼성 추격하려고 100만 원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CPI 필름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요.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어제는 또 수소차와 관련된 또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수소 쪽이 또 G7 정상회의 때도 막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제법 강하게 좀 올라갔거든요. 네. 코오롱 인더가 되게 좀 무겁게 움직이다가
박스권을 이제 완벽하게 좀 뚫으면서 거래도 좀 붙어주기 시작했고 상승 추세가 좀 가파르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코오롱 인더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한 중장기적으로는 한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피팅 밸브 기업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BMT라든지 삼강밴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사실 계열은 좀 다르긴 한데 이름에 이제 밸브가 들어가는 회사 중에 화성밸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주로 이제 LNG 쪽에 쓰이는 이제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가 보시면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3월 달에 엄청나게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밸브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또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 인맥 테마로 약간 좀 엮이면서 네. 사회이사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문이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사실 이 회사는 약간 이제 그런 정치 테마하고도 좀 엮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차트가 되게 좋아서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건자재 쪽 말씀드릴 때 제일 테크노스 데크플레이트 만드는 제일 테크노스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화성 밸브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밸브 만드는 기업이고 실적이 뭐 매년 한 3, 40억 정도 그냥 소소하게 꾸준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재무구조도 제법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테마도 좀 엮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추세가 이제 아주 이쁘게 지금 눌림목을 잘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방 추세로 이제 전환되기가 거의 뭐 임박했다라는 관점에서 화성 밸브도 이제 소형주 중에 하나 좀 끼워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성 밸브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 살아보겠다고 용 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또 이런 이벤트가 지나가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있으면은 떨어질 때는 살 겁니다. 근데 그 사는 기준은 뭐 주식을 매입할 때 보면은 기업은 멀쩡한데 외부의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믿을 거는 실적, 뭐 비빌 언덕은 또 네. 기업의 본질, 뭐 이런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 BMT는 뭐 시가총액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환율에 민감하면은 환율 오늘 또 뭐 한 15원 붕 뜰 겁니다. 그러면 또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기관은 따라서 매도하고 그들의 매물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겠죠. 네. 37분이니까 김현 매니저 마무리.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해 드릴 텐데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FMC에 대한 평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으실 텐데 그렇죠. 한마디로 뭐야 금리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그렇죠. 하셨어요. 한마디로 뭐 그냥 이미 이제 이슈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아까 줍줍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좀 똑똑해지셨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팔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용기 있게 또 저점 매수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 올려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대기 매수세가 여전히 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뭐 FMC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들 마시고 뭐 자신감 있게 시장 대응하시고요. 저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겨우시겠지만 FMC에 대한 저의 관점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